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피해 파동론 드디어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그 과목들의 공부를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하여오고 있는데요. 이제 피해 파동론은 피파론이라고 해서 이제 파동이라기보다는 그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그 속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탐구를 해보는 이제 그런 과목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피해 파동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 시작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가 진행될 내용은요. 우선 이 파생 시장에 참여하면서 개인들이 가지게 되는 그 어떤 시장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들, 또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들, 이러면서 그 하나하나 이제 자신들이 이제 짚어나가게 될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 파생의 역사에서부터 이제 비롯됐던 이제 그런 고민들에서부터 저 역시 하나하나 짚어봤던, 그리고 제 파생사의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 중에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이러한 그 시장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가지게 된 고민을 다 풀어냈다. 이렇게 다 풀어내서 이제 그 어떤 해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진행한다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또 그 부분들을 더 같이 성찰해 보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쪽, 이제 그런 측면에다 의의를 두고 이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피해 파동론은 제 파생 역사 16년 동안의 어떤 제 경험들,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피해 파동론에서 진행될 강의 내용은 우선 이 파생 시장에 참여한 그 개인 참여자들이 가지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이 파생판에 뛰어들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내용들은 이 방향성에 대한 생각들이죠.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결국 방향성 속에서 좌충우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방향이 맞느냐, 틀리느냐,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방향,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맞느냐, 시장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방향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 좌충우돌하는 그 과정을 겪은 후에 이제 옵션을 접하게 되면서 어떤 그 변동성이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 그런 과정도 또한 거치게 됩니다. 그런 변동성을 다루게 되면서 처음에 어떤 일종의 모종의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옵션은 프리미엄이 있고 시간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옵션 매도가 옵션 매수보다 유리하다. 이제 뭔가 하나를 새로 배운 것 같고 또 그런 어떤 측면을 이용해서 이젠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거래를 어떤 다른 방향만 추구하던 부분과는 다르게 이제 이렇게 또 시장을 접근해 보다가 결국은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세라는 걸 고민하게 되고, 그 추세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이후엔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이 네 단계, 즉 방향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서 변동성에
다루면서 겪게 되는 또 고충, 그리고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고민해보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트레이더로서의 고민의 단계. 이 과정이 바로 제가 이 P의 파동론을 생각하게 된 어떤 P의 파동론을 연 어떤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만 이렇게 쓱 한번 훑어드려 가지고는 제가 지금 무엇을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지 조금 뭐랄까요, 막연하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막연하다기보다는 어떤 뼈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입장에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도 부담 없이 이런 제 과정들을 이제 풀어내면서 한번 내용들을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방향성에 대한 고민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고민이 바로 방향성입니다. 당연하죠. 방향을 맞추면 거래에서 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처음 고민은 시장에 참여하면서 방향성이었습니다. 상승하느냐, 이 시장이 상승하는 시장이냐, 지금 하락하고 있느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냐라는 고민들. 그리고 이 흐름이 상승 흐름이 맞느냐, 혹은 이 흐름이 지금 상승하는 척 하는 것이냐, 그래서 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찍어도 50% 맞출 수 있는 게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위 아니면 아래니까요.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 제가 거래를 하면서 50% 방향을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 조건 없이, 사실 아무 이유 없이 매일 매수만 하면서요. 매일 그냥 매도도 안 하고 매수만 합니다. 그리고 1피 상승하면 익절, 1피 손실하면 손절. 이렇게 했을 때 50%의 확률로 이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피 상승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좀 거래 횟수가 많아져야지 50%가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막말로 2틱 정도 하면 되겠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매일 매수만 합니다. 그래서 상승하면 2틱의 익절, 하락하면 2틱의 손절. 이렇게 막 거래를 했다면 100번을 거래했다면 50번은 승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점점 맞아 들어가겠죠? 확률 50%. 근데 만약에 한 틱의 익절하고 한 틱의 손절한다.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제 호가 관계에 있어서 매수 호가에 매수를 하느냐, 아까 매도 호가에다 대고 매수하면서 진입을 하느냐, 아니면 매수 호가에다 대고 기다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거래하면서 진입할 때 대선제로 들어가던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진입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서 상승에 베팅을 하든 하락에 베팅을 하든 방향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참 기가 막히게도 틀립니다. 종래는 확률 50%의 승률을 결코 끌어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스스로 깨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방향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 좌절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계좌가 변변치 않은 계좌로 돌아오죠. 이렇게 실패 후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방향을 맞출 것이냐, 어떻게 방향을 맞출 것이냐.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방향은 맞출 수 없다. 다만 움직일 때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모멘텀이 세냐, 약하냐, 이것만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방향성 거래자 모든 분들이 저처럼 다 이런 좌절을 겪고 고민을 하고 이렇다고 제가
밀어붙이면서 우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는, 화두로 던지고 있는 그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제 경우 그랬거든요. 제가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립니다. 늘 수익은 찔끔이고 손실납은 왕창 납니다. 이 내가 사면 오르고 내가 팔면 내리는 것, 또 결과적으로 나중에 와보면 수익은 늘 찔끔이고 손실은 왕창 나고, 이것이 방향성 거래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고민,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방향성만 가지고 이제 이 고민했던 부분들과 어떤 이제 방향성의 기준 원칙들, 이런 것을 세우기까지의 그 과정들, 그런 부분들을 놓고 제가 했던 고민들을 뭐 어떤 강의 컨텐츠 내용으로 만들어서 이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들로 끌어내려면 또 하나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될 정도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방향성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달한 어떤 아주 기초적인 그런 원칙들, 되게 단순한 것들입니다. 단순한 것들. 그리고 제가 모든 거래 로직을 짤 때 방향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 모든 로직들은 다음에 4가지 기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기본 모토로 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최소한 필터로라도 사용을 하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는 외인의 수급과 방향을 같이 한다. 외인이 시장을 리딩하는 어떤 그런 힘이, 모멘텀이 나올 때 굳이 그 외인과 싸우지 않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이 선물 미결이 증가하는 방향과 맥을 함께 한다. 물론 이제 선물 미결이 증가할 때 나오는 방향, 이런 쪽으로 방향을 쳐다본다는 의미고요. 또 변동성이 상승하는 방향, 다시 말하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때에, 예를 들면 시장이 상승할 때 변동성이 상승한다, 그러면 그 시장은 상승하는 시장으로 보고, 변동성이 상승할 때 시장의 방향이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시장은 하락하는 시장이다 라는 쪽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이걸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맥점은 고점, 저점, 즉 전저점들, 전고점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이제 나름대로 모든 분들이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근데 그 기준을 어떤 특별한 어떤 걸 잡는다기보다는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서로 쳐다보고 있는 곳에다가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어떤 특수한 자리, 특수한 숫자를 활용해서 제가 다른 어떤 저만 볼 수 있는 자리를 찾으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어딜까를 더 고민을 하거든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저는 맥점으로 잡고요. 그 맥점에서 지지를 해낸다거나 저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맥점이 붕괴되고 또 돌파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모두가 이런 자리선 쌍봉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고점 매도로 들어가는 자리가 돌파될 때, 또 많은 참여자들이 이 자리에서는 시장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쌍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반등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저점 매수로 들어오는 그런 자리들이 붕괴될 때, 이런 흐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장 대응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시장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지내오다가 내리게 된 저 나름대로의 찾게 된 기본 원칙, 그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시장에 대한 방향성 고민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방향성 고민 쪽에서 자신의 시각을 한 단계 더 높이면서 옵션을 다루게 되면서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시장 참여자는 이제 방향성에서 실패한 후에 이 변동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옵션도 알게 되고,
그리고 옵션이 결국 시간 가치를 득하면서 적당히 방향 추종을 했을 때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 양매도도 해보게 되고 뭐 이런저런 합성 포지션도 건드려 보게 되는 게 이제 이때 모습이 될 수 있는데요. 예, 결국 이 방향에서 실패한 후 옵션의 시간 가치를 이제 얻어 먹으면서 적당히 방향 추종을 한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옵션 매수보다 옵션 매도가 유리하다는 것들을 적당히 깨우치고 난 뒤의 일이겠죠. 이 역시 한편으로는 옵션 매수로 된통 혼쭐이 난 이후에 가지게 된 생각일 것입니다. 이제 시간 가치를 취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이렇게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망고에 개나 소나 다 해본다는 양매도 요거에 심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그 양매도 거래라는 게 이제 변동성 매도 거래라는 것도 이제 깨우치게 되고 또 변동성을 매도한다는 것이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 힘, 그러니까 추세에 대해서 맞설려고 한다는 것도 이제 깨우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역거래를 하게 됩니다. 양매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변동성을 매도한다는 것은 그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하는 그 힘에 대해서 맞서는 거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래 성격상 승률은 굉장히 좋은데 한번 지면 된통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을 만큼 이제 심하게 두들겨 맞게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또 변동성 거래를 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양매도 때리면 시장은 더 크게 움직이고 그러면 그게 다친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또 승률은 좋은데 양매도 수익 내봐야 얼마나 내겠습니까? 역시 늘 수익은 찔끔 손실 나면 왕창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방향성 고민을 하면서 가졌을 때 생각이 내가 사면 오르고 내가 팔면 내리는 어떤 그 방향 쪽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계좌를 보면 늘 수익은 찔끔이고 손실은 왕창이었었는데 한 단계 자신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변동성 거래를 하면서도 결국 역시나 늘 수익은 찔끔 손실은 왕창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더 깊이 공부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 변동성을 세타 시간 가치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구나.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저와 옵션의 본질이라는 공부를 그 과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옵션 그릭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세타 이렇게 하면 시간 가치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양매도를 하면서 세타를 취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저희는 공부를 했죠. 변동성을 시간 가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주요한 부분입니다. 변동성을 다룸에 있어서. 또 시장의 그 변동성 매도 거래를 한다는 것이 시장이 진행하려는 힘과 맞서는 그 힘에 저항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역거래 개념, 방향에서는 역거래 어떤 이런 자리에서 자꾸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다치게 됐을 때 크게 다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변동성의 끝을 함부로 예단했다가 다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을 절실하게 생각해 보게 되죠. 변동성 체크 포인트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변동성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결국 시장의 그 장중 일어나는 그 변폭, 변화의 폭입니다. 변화의 폭, 그 변화의 폭에 의한 그 승수 효과죠. 감마와 세타 이 두 가지를 함께 배가와 함께 변동성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옵션을 다룬다는 것이고 옵션은 인간의 꿈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인간의 마음을 결국 이해해야 한다. 이 변동성이라는 부분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인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변동성을 파고들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변동성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책상머리 앞에 이렇게 앉아서 펜대 굴리는 소리 이렇게 하는 거요. 하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거래하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 방향에 대한 고민과 또 변동성에 대한 성찰, 이 방향과 변동성을 함께 고민하면서 방향과 변동성은 불가분의 관계다.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파고들면서 결국 추세라는 것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부분이죠. 내가 이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로서 추세 추종 거래를 할 것이냐, 역거래를 해야 되겠느냐. 결국 이 추세 추종 거래를 통해서 굵직한 수익을 기획해서 그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이제 모멘텀이 없을 때는, 시장의 모멘텀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변동성 매도 플레이를 하면서 승률이 좋죠. 고정 수익을 확보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자신의 틀을 가지면서 또 한 번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시장과 맞부딪히면 또 다른 충격에 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거래하면서도 자신이 이제 흔들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심장이 떨려서 양매수를 잘 잡아놓고 수익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변동성의 어떤 이 감소 흐름이나 또 세타 가치, 시간 가치의 그 감소를 겪다 보면 이런 변동성 매수 포지션을 잡고는 수익이 났을 때 버티지를 못하고 약간의 수익을 이제 털고 시장이 이제 크게 터지고 나면 후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이 이렇게 막 축소되고 있을 때는 이제 이러다가 어떻게 또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변동성 축소장엔 또 새 가슴이 돼갖고 양매도도 못 때립니다. 아는 게 많아지면 진입을 못 한다고. 그래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늘 수익은 찔끔, 그러다가 간혹 한방 치명타적인 손실을 또 입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시장에서 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진행이 되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파생판에 들어와서 가졌었던 고민들이 방향성에 대해서 가졌던 고민들, 그리고 그 방향성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그 제 거래를 통해서 극복해내기 위해 공부했었던 변동성 부분, 변동성을 알게 되면서 더더욱 거래가 또 명쾌해지지 못하고 이제 이런 자신의 거래가 이제 역거래 쪽으로 간다라는 변동성 매도 쪽을 자꾸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결국 이 파생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추세 추종 거래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추세 쪽을 추구하다가도 역시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을 좀 하게 된다. 방향성으로도 고민하게 되고 변동성으로도 또 고민하게 되고 추세를 가지고도 고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추세 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내리고 있는 생각들은 결국 제가 이제 일중 거래자의 각성 포인트라고 해놨는데요. 추세 상승장에 말입니다. 의외로 일봉을 쫙 펼쳐놓고 보면요, 분명히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일봉에는 음봉이 많습니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다 보면 또 이런 생각도 해야죠. 추세의 진정한 의미도 고민해보게 됩니다. 추세를 제가 영어로 써놨거든요. 트렌드. 우리가 갖고 있는 추세라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는 추세, 그럼 화살표 강하게 딱 빨간색으로 진하게 각도 있게 예리하게 딱 그어놓고, 상승 추세면 약간의 눌림은 있을지언정 계속 올라가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 하락 추세면 이렇게 화살표 각도 있게 밑으로 쫙 그어놓고, 그죠? 뭐 약간의 그 반등은 있을지언정 다시 계속 강하게 눌리는 흐름, 이런 부분들 이제 추세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강한 진행을 추세라고 이제 저희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어에 있는 의미 트렌드라는 게, 트렌드, 추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추세가 트렌드, 유행, 패션의 트렌드, 패션 트렌드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패션 추세, 우리가 생각하는 추세와 같은 뜻입니까? 그게 트렌드라는 게 과연 어떤 뜻일까? 오히려 우리가 파생 상품을 다루면서
추세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 트렌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상의 그 추세 개념보다는 어떤 양상의 개념, 에스펙트죠, 에스펙트. 예, 양상, 진행 양상이 추세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이 추세지 방향이 추세는 아니라 뭐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양상으로 어떤 트렌드로 시장이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 피해파동론 강의가 진행되기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어떤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은요, 시장에 인위적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짚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시장 조성자라는 마켓 메이커가 존재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강의, 타 강의, 시장 조성론 강의에서 나름대로 제 의견을 또 이제 어필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일중 거래자로서 그 추세라는 부분, 그 트렌드, 시장이 움직이는 양상, 그런 양상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방향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세에 대한 이 개념은 좀 우리 거래를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되짚어서 개념부터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시장 조성적 측면에서 인위적 흐름 이런 부분들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시장 참여자는 처음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방향이 상승이냐 하방이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시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관심을 가졌었고, 변동성 거래를 하면서 방향성 거래보다 더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상승하는 시장이냐 변동성이 하락하는 모습이냐, 시장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런 부분,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추세가 어떠하냐, 시장의 플로우가 어떠냐, 플로우 트렌드가 어떠냐, 시장이 지금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그 순간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예측, 이런 예측을 토대로 나는 그럼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거래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거래해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움직임에 포커싱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더로서 내가 어떤 거래를 어떻게 해서 내 계좌를 갖고 나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을 더 강하게 공부해 나가야 된다. 나의 거래를 공부해야지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시장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한다 하락한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거래로 어떤 리스크를 주면서 어떤 수익을 얻어낼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결국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고민에서 트레이더 나 자신의 거래로 고민이 옮겨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의 그 흐름 속에서 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거래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간단하게 두 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트레이더로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주식 거래자가 아닙니다. 파생 거래자, 파생 상품 거래자로서 자신의 꿈을 기획하고 실현시켜야 합니다. 정말 딱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뚱딴지 같이 서로 반대되는 얘기들이죠. 그러나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트레이더로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거래가
자신의 거래가 자금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서 꾸준한 거래를 통해서 기대 수익값을 시현해낼 수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 속에서 꾸준한 자신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신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큰 변동성이 터지는 장에서 레버리지를 크게 써서 한 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나 그 거래는 승률이 굉장히 낮겠죠. 낮지만 터지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래를 병행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1번 트레이더로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는 생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꿈의 거래만을 거래한다면 시장에서 곧 퇴출되게 됩니다. 또 어떤 그 커다란 어떤 레버리지 있는 그런 계획적인 거래가 없이 생존 거래만 한다면 그냥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찌질하게 살아남을 수만 있을 뿐입니다. 파생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번만 가지고 가게 되면. 그러나 1번에 그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는 그 생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번의 기회는 갖지도 못합니다. 꿈을 기획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거래는 가질 수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1번 생존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트레이더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부분. 이 부분도 제가 타 강의 자금관리론 쪽에서 아주 강조를 한 바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두 가지로 정리된 내용, 거래 내용을 해서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이 고민이 바로 피해 파동론의 시작입니다. 피해 파동론의 시작입니다. 저는 시장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시장은 참여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좀 살벌합니까? 우리 개인 참여자들이 피를 먹고 자라난 나무입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오늘도 그러고 있고 내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시장이 항상 옳다. 차트리스트들은 차트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시장은 옳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장은 죽지 않는다. 시장은 살아있다. 참여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인 시장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옳기 때문에 결론, 시장은 흡혈귀입니다. 흡혈귀. 여기에서 피해 파동론이 시작이 됩니다. 자, 뱀파이어의 고향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과 욕구입니다. 갈망과 욕구입니다. 여기에서 모티브를 찾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누군가는 목을 물립니다. 뱀파이어에게. 자, 물린 이가 누구겠습니까? 호구입니다. 호구. 시장에서는 항상 패배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흐름에서든 60분 봉이든 5분 봉이든 누군가는 시장에 당합니다. 누군가는 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찰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호구를 만드는 흐름이 있겠죠, 시장에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더러운 시장이라고 욕을 하면서 이 나쁜 XX들 혹은 이제 시장 조성자들을 욕을 하죠. 힙소와 트랩이 나오면. 힙소와 트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도 혼돈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힙소는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 흐름. 다시 말하면 시장이 밑으로 이렇게 하락을 쫙 했다가 사기치고 올라가 버리는 이런 흐름을 힙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어려운 그림이나 이런 건 아닌데요.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시장이요, 사실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 상승하는 시장 흐름인데, 실제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깊이 한번 내리칩니다.
그럼 이 흐름이 나왔을 때 이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죠. 참여자들이 손절을 하거나 혹은 하락으로 달라붙게 만든 다음에 예,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면 다시 내려갈 것 같은 흐름들이 나오죠. 끝까지 이 하락으로 달라붙게 만든 다음에 몰라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가요. 시장이 만약 이렇게 갔다. 실제 이런 시장은 상승 흐름이잖아요. 이때 이런 흐름을 휩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락하는 이 흐름을 휩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당했죠. 당한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이 공간, 휩소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구역을 트랩이라고 합니다. 함정 구역이라고 해서 휩소가 만들어낸 함정 구간이에요. 휩소가 만들어낸 함정 구간. 그래서 휩소와 트랩의 개념은 그렇게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나오는 휩소와 트랩은 시장의 당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상승할 때 절대 그냥 상승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리쳤다가 올립니다. 휩소와 트랩이 나온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위로 올려쳤다가 내려칩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누군가 목을 물리면서 호구가 되는 순간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우리는 뱀파이어와의 공존 속에서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생 트레이더의 운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피해 파동론을 이제 시작하게 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피해 파동론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제가 이 16년 동안 파생을 해오면서 해왔던 고민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 그 안에서 그 고민들을 통해서 찾아냈던 원칙들, 다시 말하면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방향성 거래를 하면서 고민했었던, 그러면서 찾아낸 조그마한 원칙들입니다. 또 변동성을 성찰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들, 또 추세에 대해서 추세 추종 거래와 역거래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제가 각성하고 찾아낸 포인트들,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향과 변동성과 추세, 이 세 가지 것들을 보면서 시장의 움직임 쪽에서 그 시장의 움직임을 포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장의 움직임을 더 잘한다고 해서 거래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 계좌 수익이 더 나는 건 아니더라. 진정으로 중요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거래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더라. 내 자금 관리를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에 대한 고민으로 집중이 돼야 되고, 그럼 내가 거래해야 될 시장 그 자체는 드라큘라, 뱀파이어들이 넘실대는, 좀비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장이더라. 그래서 그 시장의 모습을 설명하는 파동론이 피해 파동론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 피해 파동론에서 진행하면서 피해 파동론이 무엇이다 라고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텐데요. 그 강의 내용의 커리큘럼 소개하는 것으로 이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피해 파동론을 간략하게 줄여서 피파론이라고 이제 약칭을 쓰겠는데요. 향후 이제 다음 강의부터 진행될 내용들은 피파론 커리큘럼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첫째, 선물 파동을 선물 파동하고 옵션을 연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옵션의 본질 강의를 통해서 옵션의 메커니즘 공부를 했고요. 그럼 저희가 파악했었던 그 옵션과 선물 파동, 옵션이 이러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때 선물 파동은 어떻게 나온다, 이러더라 라는 연관관계를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또 이제 수급 기초론 쪽에서 수급 공부도 좀 했죠.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확산과 수렴이라는 수급적 상황, 수급적 그런 사항을 시장 활성화 연관해서 이해해보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도 우리 이제 시장 조성론에서 공부를 했죠. 마켓 액티베이션 되는 순간들, 그런 부분들, 시장 조성 쪽, 수급과 시장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중 그 시장 흐름을 선물의 일봉 하나로 이제 압축을 해서 그냥 일봉만 놓고 보는 겁니다. 일봉 한 개, 봉 하나만 딱 놓고 시장의 일중 흐름을 봉 하나로 설명을 하는 거죠. 전통적인 파동론과 연계해서 일봉의 꼬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일봉의 꼬리가 가지는 의미들, 일봉의 꼬리가
기냐 짧으냐, 또 몸통이 형성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중에 움직이는 그 어떤 플로우, 결국은 그 시장 트렌드, 저는 이제 추세를, 트렌드를 어떤 방향 추세가 아닌 움직이는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일봉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패턴들 가지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탐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이제 또 일중 플로우에서 파동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결국 그렇게 시작된 파동이, 일중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진행되는 과정상에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파동 진행의 세 가지 법칙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붙여봤는데요. 그 파동 진행의 세 가지 법칙을 공부하면서 이제 또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보고, 결국 피해 파동론의 그 개념은 이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한 후에, 이 피해 파동론으로서 그 피해 파동론 입장에서 상승하는 시장을 분석해보고, 또 피해 파동론 입장에서 하락하는 시장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 파동론 입장에서 옵션 행사가를 분별을 해볼 텐데요. 뱀파이어 존과 좀비 존으로 구분을 해서, 때로는 이런 부분은 이제 옵션 간 상대 비교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옵션 메커니즘의 옵션의 본질에서 공부했었는데, 옵션의 상대성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공부를 또 해보고요. 또 피해 파동론의 입장에서 횡보하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힙소와 트랩, 이 부분도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을 놓고 한번 파고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과연 진성 흐름이 나오기 전에 일상적으로 보이는 패턴들, 힙소와 트랩이 어떤 패턴들을 보이는지 그런 패턴들을 공부해보고, 피해 파동론으로 이제 읽어내는 일종 시장 흐름, 그리고 이제 호구 논리, 누군가 이제 뱀파이어한테 물리겠죠. 호구 논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일종의 파동 패턴을 26가지로 이제 대별해서 구분을 해놨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크게 해보고, 그 사례들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겁니다. 일중 파동 패턴 26가지 유형은 시장 조성론 마지막 시간에 제가 피해 파동론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종강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이제 한번 그 부분을 짚어봐 드린다면, 여기 지금 화면에 다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추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그죠? 시초에 시장이 갭상 갭런하는 패턴이 있고, 시초에 갭락 갭런 또는 갭필, 갭런한 후에 양압이 감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초 변동성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연계 플로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연계 변동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그거 관련된 패턴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 플로우, 어떤 시장의 시작 패턴과 그 시작된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다가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느냐라는 것을 놓고, 또 이제 각각의 배팅 방법들, 이런 형태를 놓고 유형을 총 26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이 26가지 유형을 그 해당되는 날짜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찾아갖고 정리를 해놨는데, 그 패턴들을 차트를 보면서 또 옵션 데이터와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엑셀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비교해 보면서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기서 제가 대별만 했거든요. 뭐 변동성 매도 베팅이니 방향성 매수 베팅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 어떤 합성 전술로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결국 이제 마무리를 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피해 파동론은 강의가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강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충분히 공부하면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고 이것만이 길이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시장에서 겪어오면서 느꼈었던 것들, 또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그 고민의 성과물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께 어떤 또 모티브를 줘서 여러분들이 더 시장에 접근해서 더 좋은 접근 방법, 거래 대응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상으로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피파동론 1강 팝은 그 시작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선물파동과 옵션의 연관관계부터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